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HLB 4만원 돌파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치와 HLB 그리고 그 계열사를 포함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에게 양매수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공략 예정인 종목도 영상 중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기관 수급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HLB는 지수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강세일 때도 HLB는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지수가 약세이거나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 반등 나왔었던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코덱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ETF 종목입니다. 이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흐름 나쁘지 않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닥이 언제였나요? 23년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다중바닥을 확인하고요. 가격대는 만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2025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좀 답답한 구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추세적으로 잘 돌파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고가 경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덱스 헬스케어 말씀드리면서 공부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ETF 종목은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쌍끌이 묶어놓은 겁니다. 자, 코덱스 헬스케어 내 종목 비중 보시면 이렇게 셀트리온부터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거예요. 비중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HLB도 여기 3.65%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헬스케어 내에서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나는 찹주가 아니라 좀 주도주를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ETF 종목 내에서 여기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똥손인가 봐. 아니면 내 머리가 선택장애인가? 종목만 골랐다 하면 떨어져. 내가 종목만 선택했다 그러면 난 왜 반대로 가는 거야? 라는 투자자분들 있죠. 나 종목을 못 고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업종별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ETF 종목은 코덱스, 뭐 타이거 등등등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고 시총 비중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상장시켜 놓은 코덱스는 삼성증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코덱스 종목들을 선정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타이거 정도를 제가 권유 드리는데, 자, 그러면 헬스케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다양하게 업종들은 있잖아요. 내가 종목을 못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ETF 종목을 고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ETF 종목들은 가격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만원 단위 정도,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2만 원 정도 단위니까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 종목이다 보니까 LP 공급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자분들이 높은 금액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호가에서 다 체결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ETF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또 HLB를 매매하고 있다면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 정도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HLB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이 좋네. 뭐야? 그러면 나는 종목을 잘못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좋은데 아니 내 HLB만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HLB 잘못 산 거잖아.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럼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누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대장이야? 라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ETF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이렇게 돌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돌려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가? 네, 대략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LB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단기 목표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HLB는 월간 차트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월간 차트 기준 보면 5이동 평균선, 60이동 평균선이 지금 데드크로스에 있죠. 이거는 지난 8월 말, 그 다음에 9월 초에도 한번 강조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죠? 제가 47,000원이라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이평선은 45,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9월달 빨리 반등한다면 45,000원 정도까지 또 최대 47,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7,000원 위로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지 올라간다. 47,000원 정도까지 또 5이평선인 45,000원 정도까지 9월달 최대한 갖다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47,0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료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일간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22동 평균선을 좀 회복하는 그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과의 20일 이동 평균선 곧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연속성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들쑥날쑥하잖아요.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대외 환경은 어때요?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크게 못 올라가잖아요. 뭐 물론 반대로 또 크게 내려가는 분위기도 아직 아닙니다.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LB도 이 틈을 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로 핵심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양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양매수 전략, 양매수라는 것은 주식 용어가 아니에요. 선물 옵션 용어입니다. 주식에서도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HLB 주주분들, 계열사까지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건 HLB에 몰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같은 업종은 동조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 종목들 다 담을 필요가 없다. 또 되도록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 중복으로 매매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HLB도 사는데 알테오젠도 사고 삼천당제약도 사고 리가캠바이오도 사고 이렇게 같은 업종을 뭉뚱그려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헬스케어 종목을 사는 게 낫죠. 자, 그런데 HLB는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과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그동안 잘 보여왔어요. 제가 전에도 HLB 1차 FDA 승인 앞두고 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제 영상 그동안에 수개월, 수년간 팔로우 하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바로 아마 이맘때일 겁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HLB FDA 승인 0.00001%라도 잘못되면 이거 부러진다. 결과적으로 부러졌고요. 한가 두 번 두들겨 맞았죠. 제가 이때 어떻게 의견 들었나요? 우리 회원분들 이거 안 되겠는데 비중 축소해야 되겠어요. 비중 축소하세요. 그런데 투자자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때 HLB가 시총이 그때 상당히 높았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 변동성을 줄 수 있죠. HLB가 하한가를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시총이 높은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도 하한가 들어가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서는 반대로 방어하겠죠. 그러니까 HLB가 빠지면 알테오젠을 매수하고 리가캠바이오를 매수하고 뭐 2차 전지를 매수하고 해서 코스닥을 방어하는 거예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HLB가 혹시 변수가 생기면 투자 여러분들 우리 알테오젠이 오를 수 있어요. 알테오젠 지금부터
HLB에서 비중 축소한 거 알테오젠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렸어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또 다른 한 종목 분명히 제가 분산 투자자고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그래서 두 종목으로 분산 투자 의견을 드렸어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24년도 5월이죠. 알테오젠 가보겠습니다. 2024년도 5월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 2024년도 5월입니다. 자, 여기죠. 이맘때일 겁니다. 5월 중순이었으니까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가격 그때 여기 지금도 가격이 적혀져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알테오젠 그때 야무지게 수익 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가캠을 보면 2024년도 5월께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5월이네요. 그렇죠? 5월 중순께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확인이 되시죠? 3천당 제약 뭐 또 다른 종목들 돌려보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HLB가 그때 한가 두들겨 맞고 바닥 따지고 올라올 때 다른 제약바의 종목들은 천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대체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지수형 종목이냐 아니면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의냐에 따라서 내가 양쪽을 매매해서 양매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은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그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예를 들면 여기 코스닥이라고 칠게요. 코스닥. 그러면 코스피가 강세면 코스닥이 당연히 덜 오르게 되고요. 코스닥이 강세면 코스피는 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하면 뭐 반도체가 좀 약하든지 2차 전지가 좀 약하든지 상대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급 가지고 물량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럼 똑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HLB를 만약에 빼버리면 다른 한쪽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가 시총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HLB가 빠져나가면 어느 한쪽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락 나올 텐데 한꺼번에 제약바이오를 다 빼버릴 수 있나?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급락하는 장에서는 다 같이 빼버리죠. 그걸 제외하고요. 그런 변수는 제외하고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강하게 빼버리면 다른 한쪽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풍선 효과. 이해되시죠? 네, 풍선 효과.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느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비유하는 이 풍선 효과 사례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이 더 오를지 말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 0.52%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면 HLB가 주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하죠. 지금 추세 없이 아래 위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어때요? 약간 고개를 들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와리가리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가면 주도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당장 HLB가 급등으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HLB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 HLB는 시간 벌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B의 단기 반등 목표치는 45,000원이다. 그리고 큰 틀에선 47,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그 47,000원이 돌파되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고 그 명분은
월간 차트 5선과 60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7B는 지수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강세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H7B 보유자는 단일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양매수 전략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차트에 보이는 블라인드된 종목, 유료방에서 최근 관심 종목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만간에 매수 타점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향후 대형 이벤트가 있고 또 저평가 종목입니다. 앞으로 그 대형 이벤트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평가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저는 최소 30% 이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에 따라서 편안하게 매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